자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모카포트를 하나 들고 와봤는데요. 바로 이 제품 콜브로라고 하는 모카포트입니다. 제가 남자커피 채널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모카포트를 소개해 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모카포트에는 눈이 잘 안 가요. 그냥 저런 게 또 나왔구나 뭐 이런 생각밖에 없었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사용하신 분들의 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. 만족도가 높다라고 해요. 그래서 흥미가 생겨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자, 이 제품 구독자님이 한번 써봐라 하고 빌려주신 제품이거든요. 저도 이거 오늘 처음 써봅니다. 그래서 지금 어떻게 커피가 추출될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. 맛도 너무 궁금합니다. 자, 그러면 외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. 이 제품 들어보면 무게가 상당합니다. 일반적인 모카포트보다 훨씬 무거워요. 제가 무게를 재봤을 때 1270g 정도, 거의 뭐 1.3kg입니다. 일반적인 모카포트들은 뭐 300~400g 이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. 그에 비하면 얘는 굉장히 무거운 편이죠. 왜 이렇게 무거울까 하고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일반적인 모카포트들은 알루미늄 제품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. 근데 얘는 이런 뭐 손잡이들 외에는 거의 다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요. 이 보일러 쪽은 특히 좀 두껍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. 뒤집어서 이렇게 봤을 때 316이라고 적혀 있죠. 316 스테인레스와 304 스테인레스를 부분 다르게 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. 이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견고하고 확실히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은 들지만 휴대성에서는 알루미늄 모카포트보다 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. 자, 근데 모카포트 좀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. 알루미늄 모카포트들 조금 관리를 잘못해버리면 안에 물 들어가는 공간, 보일러 부분이 엉망진창이 돼봅니다. 제가 갖고 있는 모카포트들 많이 그렇게 해먹었거든요. 근데 이 스텐으로 만든 애들은 그런 현상이 없어요. 그 부분은 또 굉장한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이 보일러 부분이 좀 특이한 구조인데요. 열어서 보게 되면 우선 커피가 들어가는 이 깔때기 부분입니다. 우리가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치면 뭐 커피 바스켓의 역할을 하는 애라고 보면 되겠죠. 재밌는 거는 이 물을 빨아 올리는 기둥이 굉장히 얇습니다. 요렇게 봐도 얇죠. 일반적인 모카포트는 이 기둥 부분이 굉장히 두꺼워요. 요게 좀 재밌습니다. 그리고 이 안에 망이 하나 있습니다. 탁 치면 분리가 돼요. 요렇게 빠져나옵니다. 그러니까 청소하기가 편해요. 다른 모카포트들 제가 많이 써봤을 때 이 부분이 분리가 안 되는 구조가 많거든요. 근데 얘는 분리가 되게 만들어서 마음에 든다. 자, 그리고 이 보일러 안에 뭔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. 따글따글 하죠. 이렇게 빼보면 이런 컵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. 스텐으로 만들어진 컵인데요. 얘 안쪽에 보면 눈금이 있어요. 그러니까 계량컵입니다. 10mm부터 90mm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. 왜 이걸 이 안에 넣어 놓은 걸까? 라고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이 콜브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모카포트와 물 끓이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. 일반적인 모카포트는 이 보일러에다가 물을 넣습니다. 그리고 이 커피가루 넣어서 바로 장착을 해요. 이렇게. 그러면은 여기다가 불을 지피게 되면 끓은 물이 바로 커피를 추출하기 시작해요. 근데 이 콜브로는 이 보일러 안에 미리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이 스텐컵에도 물을 채운 다음에 이렇게 넣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불을 끓이게 되면 이 먼저 들어간 물만 직접적으로 끓게 되고 이 스텐컵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은 중탕이 되는 구조예요. 이 부분을 제가 확인했을 때 두 가지 이유로 아주 놀랐습니다. 첫 번째는 추출 온도에 이렇게 신경을 썼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. 고가의 모카포트들 보면 이렇게 추출 온도에 신경을 좀 많이 씁니다. 왜 그러냐면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일반적인 모카포트는 보일러에다 물 넣고 끓여서 바로 그냥 추출을 해버려요. 그러니까 추출 온도가 좀 높습니다. 그 높은 온도의 물로 추출을 해버리면 커피가 갖고 있는 쓴맛이나 안 좋은 맛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져요. 물론 이 부분은 원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너무 높은 온도에 물을 쓰면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고가의 모카포트들은 이 추출하는 물 온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. 대표적인 게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나인 바리스타라고 하는 모카포트가 있거든요. 걔 같은 경우도 물의 온도를 좀 낮춰가지고 커피 추출을 해요.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신경을 쓴 거죠. 이 부분이 좀 놀라웠습니다.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 보일러 안에 10ml의 물을 넣었을 때랑 20ml의 물을 넣었을 때 물 온도가 달라집니다. 10ml당 2도의 온도가 차이가 난다고 해요. 물을 10ml만 넣고 추출을 하게 되면 90도의 온도, 20ml를 넣으면 92도의 온도,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. 이 부분까지 신경 썼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. 하지만 이게 뭐 정확하게 작동을 할지는 좀 이따 추출을 해봐야 알겠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놀란 이유는 이걸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을 수가 있나?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놀랐습니다. 이 유격이 상당해요. 넣고 이를 보시면 유격이
덜렁덜렁합니다. 그리고 이 유격이 심하다 보니까 꺼낼 때도 아이고 여간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만든 의도나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야 이거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만들어 주지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, 이런 의문이 계속 남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까지 온도에 신경을 써줬다라는 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일단 뭐 만족스럽습니다. 근데 과연 이 온도 차이가 정말로 뭐 잘 날지는 뭐 추출을 해봐야 알겠죠. 자, 상부 커피가 나오는 부분입니다. 이렇게 뚜껑에 구멍이 뻥 뚫려 있거든요. 요거는 커피가 나오는 장면을 눈으로 바라고 이렇게 뚫어 놓은 것 같아요. 뚜껑을 한번 열어보면 오우, 이 뚜껑도 굉장히 묵직합니다. 야, 그리고 요런 데 깎아 놓은 거 보면 만듦새가 상당해요. 아주 깔끔합니다. 상당히 잘 만들었네요. 이 부분이 압력 밸브가 있는 부분인데요, 돌리면 이렇게 풀립니다. 자, 풀어보면 여기에 스프링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. 자, 이 스프링도 빼면은 요렇게 빠져나옵니다. 그리고 요런 추 같은 게 하나 달려 있거든요. 안쪽은 보게 되면 이렇게 빨간 색깔 어떤 마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얘는 일반적인 모카포트입니다. 그냥 추출구가 뻥 하고 뚫려 있죠. 추출이 쭉 되면 커피가 바로 피피피피 하고 나옵니다. 근데 이 콜브로 같은 경우에는 이 압력 밸브가 있기 때문에 커피가 그냥 바로 나오지는 못해요. 어느 정도 압력을 받고 추출이 됩니다. 그래서 기존의 일반적인 모카포트보다 좀 더 진하고 크레마가 풍성하게 뜨는 그런 커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이런 구조를 가진 대표적인 애가 비알레띠의 브리카라고 하는 모카포트가 있습니다. 이 친구죠. 얘도 이 끝이 압력 밸브예요. 얘는 지금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열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얘도 안에 압력 밸브가 들어가 있습니다. 약간 둘이 비슷한 느낌이죠. 다만 이 콜브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설명하기로는 3중 구조의 압력 밸브라고 해요. 이게 뭐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 3중 구조의 압력 밸브가 얼마나 좋을지는 뭐 추출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는 이렇게 다 분리가 되게 만들어 놓은 건 나중에 청소하기가 쉽거든요.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자, 이렇게 외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, 얘 지금 판매 가격을 보니까 타오바오에서 10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10만원 정도면은 오, 제법 괜찮은 가격대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지금 이 만듦새나 마감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보다 전 더 비쌀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맛이겠죠. 지금부터는 추출해 가지고 맛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그냥 보일러에 정수 채워주겠습니다. 저는 10g만 넣어 볼 생각이에요. 그리고 이 스텐컵에다가는 60ml 넣어 볼게요. 와, 근데 보일러에 10ml만 넣으니까 물이 거의 뭐 깔려 있는 수준인데 이게 이래가 되나? 좀 찝찝하지만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. 자, 솔랑. 오. 자, 그리고 여기다가 깔때기를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. 여기 도직링까지 장착을 해서 0점 잡고 커피가루 넣어 주겠습니다. 이 원두의 분쇄도는 에스프레소보다 약간 더 거칠게 분쇄를 했습니다. 양은 15g 준비를 했어요. 살짝 톡톡톡 이렇게 해준 다음에 탬핑도 살짝만 해줄게요. 모카포트는 너무 강하게 탬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살짝 눌러서 약간 다진다는 느낌만 주시면 돼요. 이렇게 손바닥으로 한 번 더 살짝. 상부 장착. 요 결합할 때는 좀 세게 해주셔야 됩니다. 아니면 옆으로 압력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추출 준비 끝났습니다. 자, 이제 불 켜볼게요. 중불 정도로 진행하겠습니다. 스톱워치로 시간도 재고 있어요. 오, 나옵니다. 지금 시간 1분 30초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 나왔네요. 불을 끄겠습니다. 오, 크레마 질이 좀 다르다. 일단 나오는 소리가 굉장히 경박한 소리가 나긴 했는데 일단 샷글라스에 부어 보겠습니다. 아, 중간에 불을 꺼가지고 너무 작게 나왔구나. 에헤이. 근데 지금까지 제가 모카포트를 쓰면서 추출한 커피 중에 크레마가 제일 빵빵한 것 같아요. 보통 모카포트로 뽑은 애들은 뽑을 때는 크레마가 많아 보여도 잔에 따라 붓고 나면 다 꺼져서 없거든요.
근데 얘는 지금 빵빵하게 살아있네요. 희한하다. 맛 한번 볼게요. 맛있네. 지금 커피 추출량 자체가 얼마 안 되죠. 거의 원두랑 추출량이 1:1 비슷하게 나왔습니다. 뭐 진할 수밖에 없는 비율로 추출하긴 했어요. 자, 일반적인 제가 모카포트를 많이 써봤을 때는 추출 시작됐을 때 불을 딱 끄면 그 잔여 압으로 쭉 밀고 나오거든요, 계속. 근데 얘는 꺼버리니까 커피 추출량 자체가 별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온도가 낮습니다. 지금까지 먹어본 모카포트 중에 제일 낮아요. 확실히 온도 제어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방금 전에 제가 사용한 원두가 좀 강하게 로스팅된 원두거든요. 추출 온도가 좀 높으면 쓴맛이 바로 팍 튀어나옵니다. 근데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. 이거 한번 더 뽑아봐야 되겠는데. 이번에는 보일러 자체에 들어가는 물의 양을 좀 늘려서 20ml까지 투입을 할 거고, 추출하는 물량은 똑같이 60ml 넣을 겁니다. 근데 추출이 다 될 때까지 불을 안 끄고 진행해 볼게요. 보일러 물 20g, 스텐컵 물 60g. 원두 좀 전 거랑 똑같은 걸로 15g. 살짝만 다져주고 손으로 살짝. 불 붙여 볼게요. 스탑워치도 작동. 중불로 조절. 1분 34초 지나갈 때 소리가 납니다. 추출이 안 되네. 1분 50초 인제서야 나옵니다. 이번에는 다 나올 때까지 불 안 끌게요. 거의 다 나온 것 같으니 불을 끄겠습니다. 여전히 소리는 좀 시끄럽네요. 불을 껐으면 안 되나? 계속 좀 나오네. 일단 잔에 옮겨 볼게요. 50g까지 나왔습니다. 자, 보시면 지금 크레마가 거품이 짜글짜글하긴 한데, 그래도 잔에 따랐는데도 이렇게 크레마가 딱 들어가 있는 거는 좀 신기하네요. 맛을 한번 볼게요. 아유, 죽을 뻔했네요. 자, 이 첫 모금을 딱 마셨을 때 제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커피 맛이라서 조금 놀랬습니다. 지금 이 커피가 좀 쓴맛이 강조가 됐거든요. 이 원두로 제가 굉장히 많이 커피를 먹어봤는데 92도의 온도로 추출을 한다면 이런 맛이 안 나옵니다. 이거는 그 이상의 온도로 추출한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쓴맛이 좀 강조돼서 나온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콜브로에서 설명하는 20ml를 넣었을 때 92도의 물로 추출을 한다, 이 부분은 좀 오차가 있을 수 있겠구만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추출해 볼게요. 자, 이 빌려주신 구독자님이 알려주신 레시피인데, 보일러에 물 20g, 스텐컵에 추출물 80g, 보일러에 투입, 그리고 원두 18g. 제가 넣은 것보다 많죠? 자, 원두가 18g이나 되다 보니까 7친봉으로 좀 풀어 가지고 살살 다져 넣어 줄게요. 살짝 탬핑. 다 장착. 추출해 볼게요. 자, 불 켜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중불 정도로. 자, 1분 50초 한 방울 나왔습니다. 자, 조금 추출하다가 불을 끌게요. 오케이, 바닥에 다 깔렸을 때 불을 껐습니다.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크레마가 쫀쫀해 보이는데, 커피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너무 오래 놔둬서 좋을 건 없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. 자, 잔에다가 60g. 아무래도 추출수를 많이 넣었다 보니까 커피가 더 많이 나왔네요. 근데 크레마가 상당히 짱짱합니다. 희한하다, 희한해. 크레마 질도 이래 보면 제법 괜찮아 보이죠. 모카포트로 이런 크레마가 나오구나 싶어요. 자, 맛 한번 볼게요. 좀 애매합니다, 맛이. 이거 몇 잔만 제가 더 뽑아 먹어볼게요. 처음 쓰는 거다 보니까 섣불리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보이네요. 몇 잔만 더 먹어보겠습니다.
자,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. 바닥 깔리면 끄고. 자, 이 정도쯤에서 좀 마무리 할게요. 자, 보시면 버글버글 하기 전에 빼놓으니까 크레마가 굉장히 선명하고 깔끔합니다. 그리고 두꺼워요. 이게 과연 모카포트에서 나온 크레마가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. 맛을 한번 보면 따봉입니다. 맛있네. 끝까지 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, 제가 며칠간 이 콜브루 모카포트 사용을 좀 더 해봤거든요. 처음에 사용할 때는 좀 아리까리했던 부분들이 사용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쓰면 더 좋구나,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일단 좀 전에 추출해서 보신 것처럼 추출을 너무 길게 끌고 가지 않고 중간쯤에 딱 끊어서 맛을 보니까 훨씬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어요. 이 콜브로는 추출 후반부로 가면 크레마가 버글버글한 크레마들이 나와요. 그까지 끌고 가면 거의 무조건 안 좋은 쓴맛, 잔미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버글버글 크레마가 나오기 전에 추출을 끊어버려야 됩니다. 강제적으로 추출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니까 그냥 잔에다가 바로 따라서 먹는 거예요. 물론 이 추출하는 양은 원두마다 조금씩 다르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. 맛을 직접 보시면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거의 원두 양과 추출 양을 1:2 혹은 1:2.5 요 정도 비율로 많이 가져갔습니다. 그 이상 갔을 때 결과물이 좀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어요. 그리고 로스팅 포인트가 조금 높은 원두들을 사용할 때는 이 보일러에 물을 한 10ml 정도만 넣고 추출하는 게 훨씬 좋았고, 조금 약하게 로스팅된 원두들은 보일러에 물을 한 20ml 정도까지는 넣어서 추출 온도를 조금 높여주는 게 좋은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.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로스팅 포인트가 낮은 원두들은 고가의 원두들이 많죠. 걔들은 그냥 브루잉으로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예, 중강배전에 고소한 원두들을 이 녀석으로 뽑는 게 저는 좀 더 맞는 것 같아요.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10만원 정도라는 가격과 이 정도의 맛, 그리고 스텐으로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,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모카포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매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도 괜찮지 않나,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. 왜 사용하시는 분들의 후기가 좋은지 이유는 알 것 같았습니다. 자, 그러면 다들 즐거운 홈카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바이바이.